안녕하세요.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서인입니다. 이번에 스터디할 논문은 SimCS입니다. 2021년 EMNLP에 게재된 논문이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자면 기존 센텐스 임베딩 방법으로는 버트나 로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이 효과적이었는데 논문에서는 SimCS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Simple Contrastive Sentence Embedding 프레임워크의 약자이고 언라벨드 데이터랑 라벨드 데이터에서 모두 적용한 센텐스 임베딩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Unsupervised SimCSA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는 입력 문장에 노이즈로 드롭아웃을 적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문장을 인코더에 2번 넣어서 드롭아웃을 적용한 2개의 임베딩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네거티브 페어의 경우에는 미니 배치 내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네거티브가 여러 개 있을 때 포지티브를 예측하는 것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롭아웃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간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효과를 줄 수 있고 실제로 드롭아웃을 제거할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스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슈퍼바이스 심 CSE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는 NLI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N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테일먼트, 뉴트럴, 컨트래딕션의 세 가지 라벨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태스크인데 이 데이터셋에서 포지티브 페어로는 가설에 대한 인테일먼트 문장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로는 가설에 대한 프리마이즈에 대한 컨트래딕션 문장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벨링된 센텐스 페어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NLI 데이터셋이 센텐스 임베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뒤에 설명하기 전에 기초 지식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두 샘플 간의 유사도를 학습하는 기법으로 벡터 공간상의 유사한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위치하고 유사하지 않은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배치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봤을 때 유사한 이미지끼리 가깝게 배치되고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끼리는 벡터 공간상에서 멀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벡터 공간상에서 이 R이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페어들인 빨간색 동그라미들은 가깝게 벡터 공간상에 배치가 되고 네거티브 페어들은 파란색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마진값 이상으로 멀게 배치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n개의 데이터 페어가 있을 때 이 미니 배치에서 목적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i랑 xi 플러스 데이터 쌍이 있을 때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래 ICML 2020에서 발표된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 논문에서 제안한 이 컨트래스티브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되고 임 배치 네거티브에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목적 함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hi랑 hi 플러스는 여기 데이터의 xi랑 xi 플러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심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리티 함수인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hi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함수를 나타내고 타워는 템퍼리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버트나 로버트와 같은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문장을 인코딩하고 그리고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포지티브 인스턴스들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주로 이미지 분야에서는 크로핑, 플리핑, 디스토션, 로테이션과 같은 이런 어그먼테이션 기법 중에 두 개를 무작위적으로 변형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랭귀지 NLP 분야에서는 단어 삭제, 리올더링, 서브스티티션과 같은 방식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의 디스크리트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를 증강하는 게 조금 이미지보다는 어려운 태스크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했던 이 아규멘테이션 기법들 또한 훨씬 뛰어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는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안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가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란 이 페어 간 임베딩 거리를 의미하고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폼리티는 임베딩이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고 이것도 균일할수록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논문에서 제안한 심-CSE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심-CS 같은 경우에는 문장 집합xi에서 xi랑 xi 플러스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이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기 위해서 xi랑 xi 플러스에 독립적으로 샘플링된 드롭아웃 마스크를 적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이 드롭아웃 마스크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사용한 확률 0.1 그대로 사용하였고 동일한 인풋을 인코더에 두 번으로 넣고 서로 다른 드롭아웃 마스크를 통해서 두 개의 인베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Z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드롭아웃 마스크를 의미하게 되고 추가적인 드롭아웃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과 같이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데이터에 대해서 드롭아웃 마스크를 적용한 것으로 사용을 했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트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미니 배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식은 학습할 때 사용되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의미하게 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심 CS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드롭아웃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짧게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왼쪽의 테이블 1은 STS-B 디벨롭먼트 셋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을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통해 보고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심 CSE 방식이랑 그 외에 크롭, 워드 딜리션, 딜리트 원 워드와 같은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과 성능을 비교했는데 딜리트 원 워드와 같이 단어를 하나만 삭제하는 것도 성능을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보다 드롭아웃 노이즈만 적용했던 심CS가 82.5로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코더를 하나만 사용하거나 두 개의 독립적인 인코더를 사용하는 실험에 대한 결과이고 STS 데이터셋이 버트와 같은 인코더에 들어갈 때 A 문장 뒤에 B 문장이 하나의 시퀀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넥스트 센텐스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봤을 때는 언슈퍼바이즈드 심 CSE가 넥스트 센텐스 오브젝티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하나의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 3 같은 경우에는 드롭아웃 확률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확률 P를 0.1로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값은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에서 설정해둔 드롭아웃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을 취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XI 플러스에 대해서 드롭아웃 마스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까지 동일하게 설정된 이 픽스드 0.1 이 두 경우를 봤을 때에도 기존의 0.1로 설정한 것보다는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피그2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하면서 트레이닝 스텝 10스텝마다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에 대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우선 유니포미티랑 얼라이먼트 모두 값이 작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모델의 학습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하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유니포미티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값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노 드롭아웃이랑 피스트 0.1인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 쪽을 보시면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값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심 CSE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드롭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딜리트 원 워드도 이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이제 보면은 얼라이먼트에서도 성능이 향상되고 유니포미티도 적지만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언슈퍼바이즈 심 CSE보다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바이즈드 CMCS입니다. 앞에 언슈퍼바이즈드에서는 드롭아웃 노이즈를 사용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해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성능 향상시키는 것을 보였는데, 슈퍼바이즈 태스크에서는 NLI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더 얼라이먼트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NLI 데이터셋이 두 문장이 쌍으로 존재하고 두 문장 간 관계를 인테일먼트, 컨트래딕션, 그리고 뉴트럴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포지티브 페어로는 인테일먼트 문장과 프리마이즈 이렇게 쌍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네가티브 페어로는 프리마이즈의 컨트래딕션 문장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라벨드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을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요. 이 테이블 4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트레이닝 페어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NLI 데이터셋을 사용한 NLI 데이터셋의 인텔먼트를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한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인 게 데이터셋의 자체가 조금 품질이 좋고, 그리고 크라우드 소스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자들이 주장했는데, 이 NLI 데이터셋이 휴먼 어노테이터에 대해 데이터가 구축이 됐는데, 프리마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기반해서 가설 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좀 두 문장 간의 렉시컬 오버랩이 다른 데이터셋보다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저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하드 네거티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험인데, 컨트래딕션 페어를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을 했을 때 기존에 84.9 나왔던 게 86.2로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버전을 최종 슈퍼바이즈 심 CSE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ANLI 데이터셋을 추가하고는 시도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딱히 성능을 개선을 하지는 못했고, 그 밖에 다른 다른 실험들도 진행을 했지만, 네,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소트로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소트로피와 애니소트로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아이소트로피라는 개념은 이 벡터가 모든 방향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복합 인베딩이 여러 방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어들 간의 의미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유사한 단어들끼리 벡터 공간상에 비슷하게 분포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애니소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좀 특정 방향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콘의 원뿔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복합 인베딩 벡터가 좀 비슷한 방향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벡터 간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애니소트로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이 학습된 인베딩 공간이 조금 좁은 원뿔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애니소트로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치는 건데, 주요 컴포넌트를 제거해서 애니소트로피를 아이소트로픽 디스트리뷰션으로 인베딩을 매핑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학습하는 동안에 레귤러리제이션을 추가해서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컨트래스티브 오브젝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이 애니소트로피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애니소트로피의 개념 자체가 유니포미티랑도 관련이 있고, 이 왼쪽에 아이소트로피처럼 인베딩이 벡터 공간상에 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게 되면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깝게 배치되고 네거티브 인스턴스들은 멀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유니포미티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논문의 익스퍼리먼트에 해당이 되고, 먼저 실험 셋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STS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성능을 평가하였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버트 언케이스트와 로버타 케이스트 모델을 사용했고,
CLS 레프레젠테이션을 센텐스 임베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심CSE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으로부터 총 10의 6제곱 문장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심CSE 같은 경우에는 MNLI, SNLI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 어펜딕스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사용한 베이스라인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 태스크에서는 테이블 5에서 빨간색 네오박스로 표기된 것과 같이 글로브 임베딩의 평균, 그리고 버트와 로버타 임베딩의 평균 사용을 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버트 플로우와 버트 화이트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컨트래스티브 오브젝티브를 사용한 연구로는 IS 버트, 그리고 D 컬트라, CT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으로는 왼쪽 빨간색 네온박스와 같이 인펄센트, 유니버셜 센텐스 인코더, 그리고 S버트, 센텐스 버트와 센텐스 로버타,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버트 플로어, 화이트닝, 그리고 CT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빨간색 네모박스랑 같이 심CSE 프레임워크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성능을 향상을 했고, 언슈퍼바이즈드 심CSE 버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베이스라인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이 CT 버트와 비교했을 때도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이 72.05에서 76.25로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모델에서는 NLI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경우에 심CSE 버트 베이스 모델에서 81.57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로버타 라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 83.76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인데, 저자들은 크게 풀링 방법과 하드 네거티브에 대한 영향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세팅한 것과 동일하게 STSP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테이블 6는 언슈퍼바이즈드 심CSE랑 슈퍼바이즈드 방식에 대해서 풀링 방법 간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학습 모델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의 평균 임베딩 값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CLS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CLS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버트 모델 위에 MLP 레이어를 추가로 넣어서 총 3가지 세팅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는데, MLP 레이어를 유지하는 with MLP와 그리고 MLP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without MLP, 그리고 학습 시 트레이닝 시에만 MLP를 사용하고 테스트할 때는 제거하는 with MLP 트레인, 이렇게 3가지 세팅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언슈퍼바이즈 심CSE 같은 경우는 학습 시에만 MLP 레이어를 사용하는 with MLP 트레인 이 부분이 82.5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태스크에서는 이 풀림 방법이 그렇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디폴트 세팅으로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with MLP 트레인을, 그리고 슈퍼바이즈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with MLP를 사용하는 것을 디폴트 세팅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 네거티브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인 배치 네거티브에서 하드 네거티브로 또 사용하는 것이 트레이닝 더 유용하다고 해서 목적 함수를 하드 네거티브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이블 7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있는 이 알파 값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심CSE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우선 제일 오른쪽에 뉴트럴 문장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한 것까지 고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컨트래딕션 문장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해서 알파 값을 1로 설정했을 때 86.2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 값을 1이나 2로 설정했을 때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 뉴트럴 하이포시시스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성능 향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논문 애널리시스 부분입니다. 이 피겨 3 같은 경우에는 센텐스 임베딩 모델 간의 STS 결과에 대해 유니포미티랑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각각 시각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좋은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를 가지는 모델이 성능도 좋게 나오고 있고,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 모두 작은 값일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으로는 버트 모델이 있는데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는 좋게 나오지만 유니포미티의 성능은 좋지 않았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 이 파란색 네오박스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포미티는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얼라이먼트는 조금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언슈퍼바이즈 심 CSA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트레이닝 임베딩보다 유니포미티가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얼라이먼트도 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심 CSA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이 STS 태스크에서 센텐스 임베딩을 개선해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 심CSE 프레임워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슈퍼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풋 센텐스에 드롭아웃 노이즈를 적용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었고, 슈퍼바이즈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NLI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슈퍼바이즈 방식에서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약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다른 NLP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텍스트를 입력으로 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